단단한 전략을 세워보는 스타고즈 투나잇 시작합니다. 네, 2024년을 맞이해서 스타고즈가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장을 정리하고 또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는 작전명 시크릿 저희 함께 하도록 하고요. 또 새해에도 치열한 수익률 대결은 이어지는데 MBN골드 매니저가 선택한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이 돌격 내일장도 잠시 뒤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전략적으로 단정한 스타고즈 투나잇, 먼저 저희 이혜린 캐스터와 함께 오늘 작전 리스트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오늘 8만 전자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살펴보시면 오늘 0.55% 상승하면서 2669.81포인트로 2700선에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하는 종목의 비율이 비슷한데요. 상승 종목은 440 종목,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450개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도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87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주 관련주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제약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지수 짚어봅니다. 오늘 1.43% 상승하면서 878.93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1152개 종목으로 코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은 2,282억 원, 기관은 1,122억 원을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은 홀로 3,439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1,284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반면 개인은 809억 원, 기관은 322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이슈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월 랠리 기대감은 반도체가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AI가 확산하면서 올해 반도체 산업 패권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이른바 3C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높일 수 있는 이 CXL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맞춤형 칩 3가지가 핵심 전략으로 평가되면서 CXL 테마에 힘입어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지 센서에 AI를 심는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온센서 AI 기술 상용화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AI 기술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찍을 수 있는 이미지 센서를 준비하는 중이고요. SK하이닉스는 AI 가속기를 이미지 센서에 내장하면서 소비 전력과 처리 속도를 동시에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짚어봅니다. 이제는 K조선이 수주 기대감으로 탱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홍해 지역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운송 거리가 늘면서 올해 탱커선 발주 증가에 대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시황과 세 가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분들과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주가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죠. 시장을 이끌어줬는데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그리고 백윤엽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1일 MC로 왔는데 뭔가 저희 오랜만에 만나 뵙네요.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첫 거래일이 좀 무사히 마감이 됐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별다른 호재나 악재는 없었던 것 같고, 반도체주랑 제약바이오가 약진하면서 시장에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장 연말 첫 개장일 치고는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일단 종목별로도 흐름이 너무 많이 좋았어요. 그동안은 지난해 연말까지는 지수는 괜찮았습니다만 수익일 내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장세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2024년 첫 개장일 증시는 지수도 올랐고 많은 종목들이 동반해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가장 강했고 그 안에 이제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일부 엔터주라든가 일부 종목들도 동반해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들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던 것은 그만큼 올해 반도체 업황의 섹터에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고 또 굉장히 많은 반도체 종목이 동반해서 올라갈 정도로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집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 증시는 바로 반도체의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날이었다. 오늘 시장 좀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 채팅창에서 마블님께서는 오늘 계좌는 좀 빵빵해졌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은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분위기 괜찮았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CES 2024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제 합병 이슈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바이오 섹터를 이끌면서 다른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일단 투자를 하실 때 반도체 섹터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키워드별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온센서 AI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IP랑 팹리스 업체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기존에 많이 소외되었던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재 3인방,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그리고 동진세미캠, 특히 오늘 동진세미캠은 그동안 계속해서 조용히 있다가 오늘 7%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오른 반도체 종목들도 좋겠지만 앞으로 주도주가 될 종목들도 좋겠지만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반도체 가동률이 정상화된다라면 뭐 동진세미캠처럼 반도체 전공정 소재단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차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키워드는 반도체와 바이오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주제도 또 공교롭게도 그쪽이거든요. 저희 본격적으로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첫거래일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네, 작전명은 1월은 반도체가 리더입니다. 뭐 아무래도 올해 주도주로 좀 많이 꼽혔었던 게 반도체 섹터잖아요. 뭐 첫 거래일부터 반도체가 좀 급등해 주면서 연초에 좀 반도체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뭐 반도체가 올해 내내 좀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을지 네. 매니저님 좀 어떻게 보세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고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 신고가 기록하는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도 동반해서 올랐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6%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자 모두가 이제 동반해서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일단 올해 2024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 반도체 섹터만큼 장기적인 성장성과 실적 증가폭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지난해 연말 증시 시장에서 여러분께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반도체 업황을 반영하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전체적인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봤을 때 반도체 종목에 대한 목표가가 계속해서 줄 상향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목표가가 거의 이제 10만 원대까지 다 오고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도 17만 원대까지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반도체가 왜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반도체 섹터가 올해 대규모 흑자로 전환한다라는 측면이겠고 디램 가격의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HBM, CXL 같은 이러한 고부가 가치, 온 디바이스 같은 고부가 가치 시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 디램의 판매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DDR4에서 DDR5로 전환하면서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올해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세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 증가세는 강할 것이고 그 강한 흐름 속에서 반도체는 주도주로서 대장주로 등극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밈 주식이라고 하죠. 이런 그 상승장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우려감 그리고 인기에 편입하려는 그런 매수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반도체주 전반에 걸친 반등 장세가 이제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주로 올라서 약간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는 것으로 지금 시장을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열권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네.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올해 일단, 주도주 가능할까요? 네, 저도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쪽이랑 바이오 쪽으로 저는
주력을 하고 있고요.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 잘 알려진 상태에서는 2분기 초부터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부터 가동률이 정상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반도체 올해 굉장히 좋을 건데 그 근거로 항상 들고 있는 이유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팔릴 거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실제 스마트폰에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되는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사전 예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팔린다라면 생각보다 반도체 섹터는 1월 갤럭시 S24 출시를 기점으로 한 번 더 점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HBM 관련 종목들 많이 부각되었지만 워낙 많이 올랐고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시기에는 전공정단이 아직까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뭐 포커스링 전반적으로 건식 시가 공정에서 발생하는 포커스링 같은 경우 오늘 TCK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월덱스라든지 KNJ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단에서 소모성 부품 업체들 위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소재 업체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신다라면 충분히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 굳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제는 전공정단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공정 쪽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신고가 랠리를 보이면서 정말 8만 전자가 눈앞에 있잖아요. 뭐 한교수 매니저님은 10만 전자 그리고 17만 닉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목표가가 좀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면은 뭐 반도체가 주도주가 된다면 그 안에서 뭐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대형주나 뭐 중소형주 중에서 좀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뭐 종목은 네. 그동안 많이 말씀드려 왔어요. 많이 말씀드려서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미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특히나 이제 PCB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제 1월 증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을 장착한 갤럭시 S24가 이제 올해 이제 1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 아마 이제 1월 중순 정도 이후에 이제 출시가 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 새로운 인공지능을 장착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고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CB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가되 온 디바이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온 디바이스 섹터에서 들어올랐던 종목들 중에 저는 지금 대덕전자 같은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덕전자가 5.1% 올라가면서 드디어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밀집대 횡보 후에 밀집대를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FC, BGA 같은 부분에서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이 실질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이미 뭐 많이 올라갔던 뭐 제주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추격 매수를 단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기 시작하는 초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는 이런 전략을 펼치면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가 좀 올해는 반도체 안에서 떠오르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 기판 관련주가 또 잘 갔는데 좀 덜 오른 쪽을 보자 대덕전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은 좀 반도체 안에서 뭐 어떤 섹터, 어떤 쪽을 보시는지요?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전공정 소재단 동진세미캠을 좋게 보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포토 공정에서 사용되는 포토 레지스트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이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경쟁 업체가 없죠. 그리고 이제 EUV 공정이 도입되면서 EUV 전용 포토 레지스트도 지금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반도체 가동률이 정상화되면 아직까지 동진세미캠이 주목 못 받았는데 오늘 물론 7%는 올랐지만 향후 업사이드 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반도체 뭐 온센서 AI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이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최근에 반도체 IP라든지 팹리스 업체, 뭐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 지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소재단이 드라마틱하게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찍힐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가신다라면
뭐 다른 반도체 업체들 많이 올랐어도 충분히 투자할 기회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반도체 안에서 어떤 걸 봐야 될지 알아봤고요. 저희 바로 다음으로는 두 번째 작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에서 파생된 이슈인데 이제는 눈에도 AI라는 키워드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기술 트렌드에서 온센서 AI를 다음 단계로 지목을 했어요. 근데 AI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온센서 AI가 어떤 건지, 뭐 왜 주목해야 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예. 네,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나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면은 디바이스 안에 AI를 탑재한 걸 말하는데요. 온 센서 AI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미지 센서 안에 AI를 탑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랑 렌즈랑 필터랑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미지 센서가 영상을 취득해서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AI를 탑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전력도 조금 더 저전력으로 실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온 센서 AI가 새롭게 시장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새롭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관련 종목들 뭐 전반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픽셀 플러스도 많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반도체 IP 업체 중에서는 칩스앤미디어가 고화질 영상 관련해서 IP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온센서 AI로 칩스앤미디어가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달 이상 계속해서 급등을 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이미지 센서나 카메라 모듈 쪽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려가지고 주력 종목, 좋은 종목을 찾는다라면 충분히 이쪽에서도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을 말씀하셨는데 카메라 모듈이 사실 좀 최근에는 약간 소외받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이 온센서 AI로 인해서 조금 가게 된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LG 이노텍을 보고 있고요. 대장주 쪽으로. 네, 예. 사실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이제 LG 이노텍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한 후반대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과거에는 카메라 모듈이 스마트폰 위주로 공급이 되었다라면 최근에는 전장 쪽, 자동차 쪽으로 많이 공급을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카메라 모듈 생산하고 있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전장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향후에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뭐 하이엔드급 고급 차량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카메라 모듈의 사용량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대비 전장 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비싸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마진율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한다라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해 본격적으로 온디바이스 AI를 기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라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규모도 볼륨도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지금 많이 바닥주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또 알짜 종목을 선택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 안에서는 대형주인 LG 이노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온센서 AI 관련해서 좀 관련주들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뭐 IM이나 펜텍, 미래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있고 또 오늘은 픽셀 플러스라는 기업이 또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이 온센서 AI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우리 매니저님은 관련주 중에서 어떤 쪽을 좀 유심 있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종목군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센서 AI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이제 서버에서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 기기 안에 기능에 맞춰가지고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탑재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재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재료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판단되고 있고 온센서 AI 관련주들은 그에 따라서 주가는 이제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업체 실질적으로 실적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온센서 AI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목 접근에서 조금 신중하게 좀 단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온센서 AI 관련해서는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쪽에 이제 그 시장에 진출하고 또 SK 하이닉스가 그와 관련된 제품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슈와 그리고 새로운 그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쫓아가려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섹터를 보실 때 여러 가지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반도체 공통 분모가 또 호재가 같이 있는 바로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는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렸듯이 대형주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세가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하게 시세를 이끌어가는 반도체의 어떤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원센서 AI 관련주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좀 느리더라도 안정적인 어떤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대형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관련주들 뭐 중소형주 단으로는 좀 어떨지 뭐 IM이나 펜텍, 픽셀플러스도 있긴 하잖아요. 뭐 이런 쪽이 정말 온센서 AI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인가요? 네, 일단 뭐 오늘 관련해서는 픽셀 플러스가 가장 예.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일단 뭐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대장주 위주로 계속해서 가거든요.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온센서 AI 관련해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시장에 부각이 된다라면 다른 이제 2등주, 3등주 보기보다는 픽셀 플러스 위주로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온센서 AI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반도체 IP랑 반도체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팹리스 업체인 제주 반도체가 급등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고화질 영상 반도체 IP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CLX 이거는 이제 CLX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랑도 관련이 되는데 이제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메모리랑 CPU, GPU 간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고속으로 이제 연결하는 IP를 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는 뭐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엮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픽셀 플러스 같은 종목들이 약간 의심스러우시다면 뭐 여러 가지 두루두루 엮여 있는 반도체 IP나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아직까지는 기회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온센서 AI가 넥스트 반도체 키워드 트렌드가 될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파헤쳐 봤고요. 그 안에서는 LG 이노텍도 보고 계시고 또 전반적으로 엮여 있는 SK 하이닉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으로는 세 번째 작전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세 번째 작전은 바로 이겁니다. 네, 2024년 수주바톤을 이어받은 유조선입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조선사들이 작년에 또 나란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도 증가하고 신조선가도 좀 꾸준히 오르고 있잖아요. 이제 좀 올해는 흑자의 안정권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조선주들은 지난해에도 대규모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러면서 실적이 이제 증가 호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만 아마 올해부터 조선주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수주를 해왔고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올해입니다. 올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 증가세가 올해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LNG선에 대한 그 LNG선을 중심으로 독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조선 3사가 계속해서 수주를 단행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지금 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LNG에서 탱커선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지금 현재 그 홍해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선박 납치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장교되면서 원유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원유 수요에 대한 어떤 수급이 녹록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박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상태고 거기다 이제 지금 운송 가격이죠. 운송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선주들이 바로 이제 선박에 대한 발주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LNG선을 이어서 이제 컨테이너선과 이제는 탱커선까지 이쪽까지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상태에서 성장성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대장주 주도주다라고 한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조선과 자동차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조선주들은 대장주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도주들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시장이 살아날 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실적과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가 뭐 주도주까지는 아니지만 뭐 실적이나 성장성까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뭐 올해도 조선업은 여전히 뭐 좋은 흐름을 보일 거다. 네. 그런 관측이 좀 지배적인데 앞으로도 뭐 신조선가 지수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작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신조성가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올랐죠. 가파르게 오르다가 12월 달 들어서는 신조성가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한정해서 국내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년치 물량을 모두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올해부터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거 분명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투중 같은 경우에도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선주 들어가는 거 전혀 부담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올해 조선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거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유가 2022년 카타르발 1차 수주가 많이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때 당시 카타르가 65척을 이제 발주를 했는데 우리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54척을 수주를 했죠. 나머지는 중국이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카타르발 2차 수주 기대감인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17척을 먼저 우리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먼저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기존에 10척을 수주를 하기로 예정이 되었는데 7척을 더 수주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물량은 더 늘어났는데 마진율은 너무 낮게 수주하지 않았냐라는 업계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타르랑 수주 협상을 하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워낙 낮게 수주를 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타르발 2차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안 좋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뭐 조선주가 실적은 올해 분명 좋아지겠지만 시장의 주도주로 치고 나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두 분 의견이 약간 좀 비슷하신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작년 말에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조선주 주가가 좀 주춤한 부분도 있긴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야 할지 조선주 안에서는 좀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조선주들은 뭐 앞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들 그리고 섹터를 접근할 때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일단 반도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먼저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비중이 너무 많이 실는 게 이제 부담이 되게 되면 차선책으로 이제 자동차라든가 조선 쪽으로 이렇게 한두 종목 정도 포트에 넣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나마 조선주들 중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만 저는 이번만큼 이제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이제 사명을 변경해서 HD 현대미포조선으로 이제 사명 변경이 이제 추진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지난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던 업체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조선업체들이 계속 흑자를 기록하는 와중에 이 회사만 과거에 저가 수주했던 제품들에 대한 것 때문에 실적이 계속 적자를 기록했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거의 이제 선박선도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겠죠. 끝나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흑자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주들 중에 현대미포조선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소외가 됐었고 그리고 실적 부진이라고 한 재료가 지난해 올해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충분하게 하락을 했고 대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더불어서 일단 시세가 움직일 때는 생각보다 강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이 좀 안전하다. 그리고 한 번 정도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까지 오늘의 3가지 작전 리스트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돌격 내일장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장 승리 전략과 함께하는 MBN골드 매니저들의 수익률 대결입니다. 우리 저희 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골격 내일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장 승리 전략과 함께 하는데요. 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저희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입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할 수 있고요. 또 추가된 룰이 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 편입이 된다라는 룰이 더해졌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수익률은 매일 종가 기준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방송 다음 날 지정가로 편입이 된다는 점, 그리고 목표가를 터치하면은 가격 전략은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절가와 입절가를 터치하면 포트에서 제외되고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수익률 대결 어떻게 끝났을까요? 12월 수익률 순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1위는 한규수 매니저가 차지했습니다. 무려 72.92%라는 높은 수익률을 차지하면서 당당하게 1위를 굳혔고요. 2위 정종택 매니저의 수익률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무려 60% 육박하는 수익률 만들어냈고요. 백인엽 매니저님은 3위를 차지했는데 올해 첫 대결에서 약진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별 순위도 체크해 보시죠. 역시나 1위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님의 퀄리타스 반도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56.38%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해줬고요. 바로 다음 정종택 매니저의 레블 코퍼레이션 역시나 51.85% 높은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3위는 조 매니저의 오로스 테크놀로지 22.83% 차지를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달 수익률 확인해 보셨고요. 본격적으로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매니저님 보니까 네. 지난달 대비해서 수익률이 좀 높아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1위를 차지했던 퀄리타스 반도체가 56% 수익률에서 보름 만에 좀 100%가 넘는 수익률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야 일단 시장 중심에 있는 주도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 퀄리타스 반도체는 우리 백인엽 매니저께서도 이제 포트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일단 저도 이제 넣었다가 수익 치러나가지고 뺐습니다만 이 종목은 여전히 이제 좋은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일단 직전 고점 넘어가면서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현재 반도체 종목군들의 성장 가치는 굉장히 많이 큽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온디바이스라든가 CX라든가 복합적인 호재가 많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군들의 시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게 좋겠고, 제가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제 포트에서 아웃시켰습니다만, 지난달에 포트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대부분 종목이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심텍 같은 종목인데요. 자, 심텍 같은 종목이 오늘 주가가 이제 거의 심텍 거의 10%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못 올랐던 반도체 종목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칩셋미디어도 올라가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올랐습니다만 이렇게 못 올랐던 종목들 심텍 그리고 대덕전자, 태성, K스택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포트에 다 담고 있었던 종목인데 그 종목이 오늘 모두 다 시세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종목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리뷰를 더 이상 드릴 게 없이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 태성, K스택, 칩셋미디어, SK하이닉스 제가 지난달에 포트에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매도할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탄력적인 상승세가 연출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들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주가가 좀 밀리게 되면 저가에서는 아직도 필요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정의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로 수익을 또 어마어마하게 내셨습니다. 특히나 1위를 차지했던 퀄리타스 반도체 56% 넘는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자 최고가 기준으로는 100% 육박하는 수익률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백인엽 매니저님도 보니까 네이버를 또 잡으셨어요.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던데 오늘자 최고가 기준으로는 두 자릿수 수익률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AI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23만 원까지 좀 높여서 보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공지능 테마가 식지 않는다라면 네이버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퀄리타스 반도체를 지난 12월 말에 한 12월 하반기 때 편입을 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급등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IP 생산하고 있는 칩셋 미디어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여러 반도체 트렌드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IP를 받아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인 텔레칩스라든지 제주 반도체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IP 그리고 팹리스 업체,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은 계속해서 반도체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하이케이 전구체 생산하고 있는 기업을 제가 한번 지난 달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오늘 한 장중에 한 14%까지 거의 15%까지 급등했다가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조금 밀렸는데 뭐 우리 국내에서는 최근에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되면서 뭐 화학적 이제 증착 방식보다는 원자층 기상 증착 방식인 ALD 증착 방식이 최근에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ALD 증착 방식에는 하이케이 전구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 외에도 DNF라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함께 하이케이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DNF도 여러분들이 세트로 한번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나중에는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메인 종목들 리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자 최고가 기준으로 퀄리타스 반도체는 99% 넘게 그리고 네이버는 11%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수익 잡으신 시청자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2024년 두 번째 거래일인 내일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은 어떤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교수 매니저님의 네. 공략주 어떤 걸까요? 자, 이번에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시장의 대세는 거스르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오늘도 제가 반도체를 가지고 왔고요. 아하. 지난달에 편입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종목군들을 또 계속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종목군들은 시장의 큰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편입 제목은 이제 칩셋 미디어 다시 한번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상승의 지리한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거의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인데 오늘 드디어 7.8%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칩셋 미디어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가 올해 중에 이제 출시가 되고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제주반도체가 급등세를 기록했듯이 온디바이스 테마가 아니고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의 시세 분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설계 자산 관련주고 또 이제 영상에 특화된 NPU 제품 IP를 개발을 완료하면서 새로운 이 온디바이스 시장에서 새로운 다크하우스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이 NPU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바로 이제 성장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온센서 AI 관련주로까지 분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퀄리타스 반도체가 온디바이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CXR 같은 복합적인 호재를 가지고 급등세를 기록했듯이 이제 칩셋 미디어도 복합적인 호재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포트에 편입을 시키는데 오늘 종가가 34,350원입니다. 매수가는 제가 34,000원. 현재가보다 조금 낮게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고 국내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수가 쉬어갈 때를 대비를 해서 약간 조정을 통해서 저가 매수한다는 측면에서 매수가 34,000원 잡고요. 목표가 38,000원, 손절가는 31,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공략주로 칩셋 미디어 꼽아주셨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온센스 AI 관련주로도 꼽히는군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감이 있기는 한데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3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500원으로 말씀해 주셨고 매수가는 34,000원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백인현 매니저님의 공략주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대가 되는데 내일장 어떤 종목 눈여겨볼까요? 네, 하나마이크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반도체는 이제 전공정단이 아무래도 부담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단이거든요. 오사트 업체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반도체 미세화가 전공정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공정 기술이 워낙 이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이상 전공정만으로 소화할 수 없어서 이제 최근에는 후공정 쪽으로 첨단 패키징이 부각되고 있고요. 일단 뭐 과거에는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잘 못 갔는데 최근에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잘 가는 이유는 기존에는 IDM,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종합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후공정 작업도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물량을 오사트 업체들에게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HBM뿐만 아니라,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되면서 첨단 패키징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I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패키징과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 오사트 업체들에게 외주를 주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외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사트 업체인 대표적으로 하나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뭐 네페스라든지 네페스 아크라든지 두산 테스나라든지 SFA 반도체 같은 오사트 업체들의 최근 주가가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가지고 온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HBM 캐펙스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면 첨단 패키징 그 중요도가 그 어느 때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베트남 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전용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주가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올해도 좀 더 좋은 모습을 HBM 시장에서 보여준다라면 하나 마이크론의 베트남 시장, 베트남 법인 매출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반도체 섹터 계속해서 호황이 기대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전공정단뿐만 아니라 후공정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 정상화된다라면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거에는 오사트 업체들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많이 주력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우리 글로벌 IDM 업체 같은 경우에는 DRAM 쪽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많이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HBM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캐펙스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오사트 업체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 되고, 뭐 그 외에도 전공정단 소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부품 쪽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신다라면 반도체는 아직까지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매수가가 29,900원인데, 지금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랐고, 지금 시간에 그 나스닥 선물 시장이 지금 현재 오늘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가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인 29,000원대 매수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부근인 한 33,000원 부근으로 제가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정도 잡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의 매수가 29,000원에 목표가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 다 정말 올해 주도주로 반도체를 언급하신 만큼 이렇게 첫 공략주로도 사이좋게 또 반도체를 가져와 주셨어요. 칩셋 미디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공략주 알아봤고요. 내일장 전략도 좀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2024년도 첫 거래일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내일장은 좀 어떨까?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긴 해요. 우리 한 교수 매니저님은 내일장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보통 이제 첫 개장일 날 예. 증시가 이제 너무 좋으면 증시가 약간 쉬어가는 경향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지금 많이 올라서 직전 고점까지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약간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무너지는 그런 형태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쉬어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이 장은 강세장의 초입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세장의 초입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시장이 약간 쉬어가더라도 무너지거나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조정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진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너무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무서워하시면 안 되고,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내일 이어 나오는 그 숨고래 장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공략할 것인지를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역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는 분명히 이제 반도체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반도체 종목이 약간 쉬어가겠습니다만, 그 조정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셔야 되고, 온디바이스, CXL 같은 굵직굵직한 성장세가 있는 그런 섹터들,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함께 저가 매집을 단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도체 외에 자동차라든가 바이오제약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일부 종목 정도를 포트에 편입하는 이런 전략을 펼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계좌가 많이 불어날 수 있는 장세고요. 올 한 해는 지금 이 시장의 출발선상에서 올 한 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손실을 좀 분명히 많이 하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로 보고 있어서 좀 자신감 있게 내일 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주도 주권의 종목을 중심으로 좀 공략을 하는 이런 전략을 좀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2024년 첫 거래일 첫 장이 좀 좋았
좋았기 때문에 뭔가 그 이후에는 약간은 좀 시장이 쉬어갈 수도 있다. 뭐 반도체주가 오늘 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조정을 준다고 한다면 올해 또 주도주로 반도체가 꼽히고 있는 만큼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백인현 매니저님은 내일 장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일단 사실 제가 오늘 대본을 드릴 때는 예. 내일 반도체랑 바이오가 엄청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뭐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 한 마이너스 1%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오늘 상승분에 대한 반납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저도 이제 내일장 빠지더라도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랑 바이오 각각 5대5 비중으로 지금 포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가 워낙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도 워낙 좋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대형주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뭐 사견으로는 과거 이제 코로나 이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2017년, 2018년 한번 급등했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다면 이번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 상승세가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셀트리온과 뭐 상대 뭐 쌍두마차로 불리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수주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타공장이 거의 뭐 벌써부터 가동이 풀캐파로 거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뭐 대형주로도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좋고 그 외에도 아직까지 알짜 바이오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랑 반도체 내일 조정 시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장이 좋았기 때문에 뭐 내일장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뭔가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은 반도체랑 바이오 5대5로 좀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실 뭐 JP모건 컨퍼런스라는 또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좀 참여하는 기업들도 눈여겨보면 괜찮을까요? 네, 뭐 거기 이제 지금 엔비디아도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예. 뭐 의료 AI 관련 종목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그런 종목들도 지금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관련 종목들 최근에 관련 바이오 종목들 급등할 때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그쪽으로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참여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신다라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종목들 또 자세한 또 전략들은 어디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내일 아침 8시에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제가 아침 8시에 여러분들 바이오 반도체 아직까지 오르지 않아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오전 8시라고 합니다. 무료 방송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또 주제로 방송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한규수 매니저님과 좀 더 가까이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오늘 잠깐 나고 이제 무료 방송을 했습니다. 무료 방송을 했는데요. 일단 시장이 너무나 좋았고 앞으로 시장이 이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쉬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될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종목을 또 압축을 해서 방송을 해서 녹화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지금 한교수 네이버 밴드 가시게 되면 오늘 녹화 방송 올려놨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교수 검색하고 오시면 오늘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반도체 내에서 대장주들과 더불어서 이제 후발주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군들 3종목까지도 좀 압축을 진행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된 방송 네이버 밴드 가셔서 꼭 청취하시 바라고요.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도 무료 방송을 또 준비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전략적인 부분들도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내일 3시 50분 무료 방송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의 승리를 준비하는 스타고즈 투나잇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